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개념 상상 대치 본원에서 예비 고1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특강에 대해서 설명드릴 강사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담당한 강좌는 공통수학 2 기본 실력반이고요. 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잠깐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왜 우리는 지금 이 겨울방학에 공통수학 2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일단 서울대 생명과학부를 졸업해서 현재 개념 상상 대치 본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용진입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슬로건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이제 그 누구보다 탄탄한 개념을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공통수학 2가 고등수학에서 어떤 기반을 갖고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공통수학 2의 단원 구성을 먼저 보면요. 대단원 기준으로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중등기하에서 배웠던 삼각형, 사각형, 원, 다양한 삼각형, 사각형 원들을 좌표평면으로 옮겨오는 과정이고 여기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고등기하가 처음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집합과 명제는 공통수학 2에서 처음 나오는 단원인데 이제 집합이라는 게 수학에서 어떤 정의를 갖고 도대체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그 연산은 무엇인지 또 명제란 무엇이고 그것들의 참고 지시를 어떻게 따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수 단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살짝 배웠던 내용이긴 해요. 근데 중학교 때는 깊게 다루진 않고요. 고등학교 와서야 이 공통수학 2에서 함수를 앞에서 배운 저 집합을 토대로 새롭게 다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원도 합성함수와 역함수, 고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기 때문에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요. 공통수학 2는 공통수학 1과 좀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르냐? 공통수학 1은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의 확장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공통수학 1의 주된 내용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거든요. 근데 공통수학 2는요, 공통수학 1과는 다르게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과 명제 쪽이나 함수 쪽도 학생들이 받아들일 땐 거의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낯설어합니다. 낯설어하고 좀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공통수학 2는 그 낯섦에서 오는 두려움을 살짝 떼내고 나서 제가 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실 공통수학 2가 갖고 있는 개념적인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익히는데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물론 도형의 방정식이 조금 외워야 될 공식들이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솔직히 공통수학 1에서 외워야 될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통수학 1에서는 다항식의 연산의 곱셈공식부터 해서 복수수의 성질, 2차 방정식 풀이과 2차 함수의 성질, 거기에다가 막 순열과 조합해서 외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도형의 방정식 쪽은 공통수학 1에 비하면 암기할 게 조금은 적은 곳이에요. 그리고 집합과 명제나 함수 쪽도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지 개념이 뭔가 막 어려워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용어의 정의 및 암기가 중요하다 보니 학생들이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려하는 단어이다가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수학 2의 개념적인 난이도는 높진 않지만 많은 아이들이 보통은 헷갈려하는 쪽이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완전히 판단해서 외우고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공통수학 2 과정이 전체적으로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공통수학 2에서 사실 출제되는 문항 난이도 자체는 모든 단원이 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수학 1은 좀 다항식의 연산 파트나 행렬 파트 같은 거 학생들이 좀 이렇게 한숨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공통수학 2는 사실 거의 모든 대단원에서 킬러 문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집합과 명제를 학생들이 만만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도 집합의 정의에서 킬러 하나 나오면은 맥을 못 추려요. 근데 아까까지는 개념 난이도가 그렇게 다 이렇게 쉬운 편이라고 해놓고 왜 문항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냐? 사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개념 자체의 난이도보다는 공통수학 2는 응용에서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 개념을 응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그 응용하는 능력이 뭐냐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지금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가져왔고요. 요거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4점이 채점된 문제입니다. 4점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쉬운 문제인데 그럼에도 4점이 채점됐다는 얘기는 좀 그래도 중상 난이도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먼저 보시면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고 그 위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에서 어떠한 원이 그 P에서만 직선과 만나고 있을 때 그때 A, B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크게 저희가 세 스텝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내분점이 등장했으니까 내분점을 먼저 찾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말했었던 것처럼 점 P에서만 직선과 원이 만난다는 걸 통해서 얘가 지금 접하고 있다. 원과 직선이 접하고 있고 이거는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건데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성질을 통해서 두 가지 조건을 찾아내야 됐어요. 사실 학생들이 보통 1번 조건, 중심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 밖에 못 찾아내고 두 번째 조건, 중심으로부터 점까지의 기울기가 접선과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걸 솔직히 잘 많이 못 찾아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좀 중상 난이도 약간 공통수학투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풀어내려면 내분점이 뭔지, 접선이 뭔지, 원과 직선이 접할 때 조건이 뭔지 그 기본 개념은 전제로 깔리고요. 그걸 알물 바탕으로 내가 아는 거에서 얘네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찾아내고 응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공통수학 2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전제로 깔리고 우리는 그거를 알물 베이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응용 난이도가 매우 높고 중요한 과정이다. 자, 그 다음 상위 과목, 그러니까 공통수학 2 다음 과정과의 연계율은 어떻게 되냐? 도형의 방정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기하의 첫걸음이 되니까 말도 할 것이 없고 집합과 명제가 그나마 좀 뒷부분에서는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함수 쪽에서는 이번 미적분 2, 수능 미적분 2 30분만 하더라도 역함수의 미분법이 나왔어요. 나중에 미적분 2로 이어지는 함수의 기본 근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적분 2 가서도 역함수와 합성함수와 문제가 헷갈려서 결국 다시 공통수학 2 개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2는 응용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고등기하의 출발점이고 미적분 2까지 이어지는 고등함수의 기본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응용 난이도가 높고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응용 난이도가 높고 중요하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학생들이 실전에 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가서 기본 개념을 다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개념은 전제로 깔려요. 이걸 알물 베이스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얘를 어떻게 응용하냐에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기본 개념을 다지지 않고 실전에 가서 개념을 다지고 있으면 사실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 방학에 공통수학 2의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개념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라고 제가 아까부터 기본 개념이 전제로 깔린다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뭔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자, 아까 문제 다시 갖고 왔어요. 그래서 1스텝, 2스텝, 3스텝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1스텝에서의 내분점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분점이 뭐고 얘를 구하는 공식이 뭔지 일단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점 P에서만 만난다 라는 말을 가지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했고 얘가 원과 직선이 접한다 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야겠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원과 직선이 접한다 라고 했을 때 접선의 조건에 두 가지가 있다.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이다.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기울기와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학생들은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서 얘네를 찾아내든지 쓰든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을 우리는 기본 개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이거는 전제로 깔려야 된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이라는 거는 문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공통수학 2 과정에서 중상 난이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단계별로 접근을 하고 그 단계별로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을 하고 전략을 짜서 가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보통 중위권 학생들은 이 두 번째 스텝에서 막히게 되고요. 이게 뭘 묻는지조차 파악이 안 돼요. 그나마 좀 중상위권 학생들에서 이게 오답이 나온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을 하나만 찾고 두 개는 못 찾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과정들을 이제 중학교 때 보통 애들이 문제를 풀면 어떻게 푸냐면 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얘들아 너 이거 어떻게 풀었니라고 물으면 보통 대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 왠지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풀었어요 라고 대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고등 수학에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거는 정말 확신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단계별로 의도를 파악해서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 개념을 다질 때는 전제로 깔리는 지식을 넣을 뿐만이 아니라 사고 과정을 확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기본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다질 것인가?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먼저 일단 교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교재로는 개념 원리를 사용하게 될 거고 부교재로는 유형서인 센 수학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왜 자체 교재가 아닌 시중 교재로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 개념을 쌓는 데는 오히려 시중 교재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교재는 어떤 학교별로 특수하게 내신을 좀 더 컴팩트하게 또는 스페시픽하게 특별하게 파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거, 좀 더 유리하고 기본 개념을 다질 때는 일단 최대한 범용성 가진 문제를 최대한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시중 교재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개념서로서는 기본 원리를 차용을 했고 유형서로서는 센 수학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차별로는 일단 소단원 하나당 1회차 정도로 배정을 해서 총 12회차 수업으로 구성을 했고요. 한 회차당 약 60문제 정도의 문제들을 아이들이 풀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 어떻게 기본 개념을 확립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여쭐 수 있는데 사실 저는요 기본 개념을 다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노하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 겁니다. 그냥 정석대로 쌓아가는 것이 기본 개념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보통 제 강의 노트를 토대로 학생들한테 판서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가장 의아하게 느꼈던 점이 뭐였냐면 진짜 가장 의아하고 대체 왜 그럴까 싶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문제를 딱 풀고 숙제를 검사하면서 물어봐요. 너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어떻게 풀었어? 라고 하면 대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못 푼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풀었어? 라고 묻지만 푼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거든요. 풀이가 조금 이상하고 이럴 때 너 이 문제 어떻게 풀었니? 라고 하면 분명 풀어서 맞춰왔는데 학생이 보다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근데 뭐 그때는 선생님이 해준 대로 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 복습했니? 라고 물으면 복습을 안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풀이, 그러니까 숙제를 해야 된다, 그 숙제를 100%를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에 매몰이 돼가지고 앉아서 그냥 급하니까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개념을 정립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대부분 다 까먹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까먹는데 복습 없이 문제를 바로 풀게 되면 계속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 정확한 근거를 갖고 푸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감으로 풀게 돼요. 감으로 풀게 되면 결국 개념이 얼기설기 쌓일 수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 가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 복습을 강조하고 제 기본 개념 강좌를 듣는 학생들한테는 다 자신만의 복습 노트를 만들게 꼭 시켜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그냥 리텐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반복해서 유지시킨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복습 노트를 만들고 이거를 숙제 완성도에 반영을 합니다. 꼭 다음 시간에 제가 한 내용을 필기한 다음에 필기는 먼저 따로 하고 그거를 완전히 복습해서 다시 새롭게 노트에서 갖고 와야 돼요. 자, 근데 보통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복습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보통 이제 중학교 때 복습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복습 안 했다 보니까 어떻게 복습하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저는 복습할 때 어떻게 하냐, 방법을 그냥 내가 가르쳤던 내용을 완전히 새롭게 다시 한번 쓰게 합니다.
일단 방법을 모르니까 무식하게 부딪혀 봐야죠. 완전히 다시 한번 복기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복사를 한번 하게 하고 그 과정들을 매번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복습의 진정한 의미는 제가 써놓은 것처럼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복습을 하다 보면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 내용 좀 디테일하니까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지 하고서 자신만의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목표하는 방법은 꾸준한 습관으로 이제 본인만의 개념 정리 노하우를 정립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기본 개념을 쌓은 후에는 일단 또 제 수업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매주 클리닉이 1시부터 5시에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요거는 학생들마다 필참을 하게 될 거고 모든 질문들은 다 제가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주간 진단 평가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이해도를 체크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도 피드백이 전송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기본 실력 강좌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요 사고 구조를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질문을 보고 거기에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이 사고 과정을 수립시키는 게 제 최종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강좌에 대한 설명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수강 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좀 카톡으로 학생들한테 카톡으로 받은 후기가 다 이제 지워졌어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예전에 저한테 써준 편지 같은 게 있어서 잠깐 간략하게만 이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그래도 학생들이 고맙게도 제 수업을 좀 쉽게 잘 이해를 해주고 있어서 저는 이제 기본 개념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잘 가르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공통 수학 2를 지금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누구보다 수학은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과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깊이 가는 거고요. 사실 이번 겨울 방학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늦지는 않았고 기본 개념을 쌓을 수 있는 마지막 저로의 제일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깊게 가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